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녹은 상태에서 피부를 보면 눈 밑이 주름이 되게 심해지고 여기가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민 상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올렸던 것들 댓글에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만 좀 뽑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 요즘 최대 고민은 여드름인데 왜 사춘기 때 안 났던 여드름이 성인이 돼서 나나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처럼 성인인데도 여드름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약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특히나 작년부터 마스크를 지금 거진 2년째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생 한 번도 트러블 안 나셨던 분들이 트러블 난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환절기. 사실 이거는 뭐 원인 해결이 가장 좋아요. 이 트러블이 나는 원인이 정말 명확하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마스크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원인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우리가 차선책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테라클리어였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뭐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시술들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테라클리어를 하고 있고요. 너무 과하고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요.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의 시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셔서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필러 부작용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괴사나 부종 같은 부작용은 아니었는데 필러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셔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항상 리터치를 하든지 녹이든지 뭐 다 해드리는데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마음에 안 드셔서 되게 슬퍼하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술하셨던 병원을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필러 자체를 어느 위치에 어느 층에 얼만큼의 양을 어떤 필러를 넣었는지를 시술을 하셨던 원장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하셨던 곳에서 그 고민들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눈밑이 애교 필러를 했는데 눈밑에 정말 애벌레 같은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너무 티가 나고,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콧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 필러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요. 코가 이렇게 샤프하게 딱 올라야 되는데 필러가 입자가 너무 크거나 좀 퍼지는 필러들이 있는데 그런 필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이는 거예요. 이 녹이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녹이는 이 액이 뭐냐, 그리고 이 필러가 뭐길래 녹냐, 그리고 녹아서 없어지는 거가 맞냐, 이런 거를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필러를 녹이는 애는 히알라아제라는 애고, 히알라아제라는 애는 효소예요. 효소. 필러 성분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원래 우리 피부 내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거를 녹이는 히알라아제라는 효소조차도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효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히알라제라는 애가 녹이는 과정 중에서 좀 붓는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코가 만약에 여기가 펑퍼짐해졌어요. 그래서 콧대가 이렇게 약간 아바타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아바타처럼 된 분들은 히알라제를 여기다 이제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바타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그게 약간 며칠이에요. 며칠, 한 3, 4일 정도 좀 붓는다. 하지만 붓고 나면은 싹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고 다시 재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콧대를 잡으시면 돼요. 저는 코는 하이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에 들어가는 필러의 양이 많아지면 아바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필러 양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코로 라인을 잡아주고 필러를 1cc 이내로 아주 조금만 소량만 넣는 거죠. 그러면 퍼지거나 아바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렇게 시술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애교 필러는 저는 진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오셨던 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웬만하면 녹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애교 필러는 사실 요즘에 좀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요. 애교를 넣었다가 이게 녹잖아요. 그럼 피부가 늘어나요. 애교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녹은 상태에서 피부를 보면 눈 밑이 주름이 되게 심해지고 여기가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애교 필러 정말 반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넣어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라리 다른 데를 넣어라, 제가 다른 데를 넣어서 예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애교 필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분은 40대 워킹맘이라고 하는데요. 기미 때문에 기미 크림도 발라보고 토닝 시술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없어진다. 시술하고 나서 기미가 더 짙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시술 받기도 겁난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포인트예요. 기미도 사실은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계속 저를 믿고서 계속 와주시는 분들이랑은 치료 경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저랑 상담을 할 때 제가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쭉 갑시다, 이렇게 그 상담을 더 길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미라는 거는 한 번에 짠 하고 완치가 없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저랑 정말 최소한 2달, 3달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기미는 완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완치가 되는 시술이라든지 완치가 되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나타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기미라는 거는 완치가 없는 애기 때문에 시술을 그냥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토닝 같은 경우도 토닝이 정말 레이저 토닝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기계가 한 30개에서 40개 이상, 그 피코까지 합치면 더 많아져요. 네, 그렇게 많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계 중에서 효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레이저 토닝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고, 또 나랑 잘 맞는 병원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원장님을 찾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기미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병원에 가서 나랑 잘 맞는 원장님과 함께 계속 꾸준히 가면서 경과를 보면서 쭉 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아예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미는 사실 그냥 두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두면 더 진해지고 더 넓어져요. 그래서 아예 좀 초반에 생겼을 때 좀 살짝 마음 내려놓고 어쩔 수 없다, 기미가 생겼으니 이제 피부과 시술을 좀 꾸준히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이저 토닝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현재로서는 토닝을 좀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미 크림이라고 하는데 멜라논 크림 그리고 도미나 크림, 이런 크림들이 있어요.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 되는 그런 크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크림들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토닝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도움이 되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스티바 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방법들, 뭐 기미 녹입시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영상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어저께도 되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봤는데 그 환자분이 되게 슬퍼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기미가 진짜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 넓은 범위로 진한 상태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걸려서 약도 먹고 심지어 밖에도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가셨대요. 자외선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안타깝게도 이거를 약간 길티 마인드라고 하죠. 내가 발라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망가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지가 떨어지고 깨끗해진 것 같더니만 다시 또 시꺼매진 거죠. 당연한 거죠. 딱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관리를 뭐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저도 뭐 딱지 다 생기게 시술하겠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한테 하라 그래도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딱지를 생기는 시술을 기미에다가 안 하는 이유예요. 저희가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면서 깨끗해지는 분들 있죠. 있으니까 그 영상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관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진해지고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부 탄력인데요. 이분은 이제 30대가 넘어가니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팔자 주름과 함께